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한 동맹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과의 효과적인 경쟁 증진이라는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동맹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general, the U.S.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plays an incredibly important role in anchoring our strategic interests in the region, not only in relation to North Korea, but also potentially in relation to the challenges that could emanat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actually made some public remarks yesterday addressing the exercise that they've been going through in looking at force structure in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but also was quite emphatic that he has made no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nor presented no particular proposal to reduce troops.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동맹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 해결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e need to do with the alliance, Senator Coons, is settle the issue of burden sharing and how we fund the alliance, and then have also at the same time a strategic discussion to create a sustainable footing for that alliance for the next 75 years. If we were able to do so, I think a substantial presence in that region would strongly advance America's security interests in East Asia. 비건 부장관은 이어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해결해야 할 국제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at ensures peace and stability for all wh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n't say that they're completely faithful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하원이 21일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 미만 감축 제약 등이 포함된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전년에 이어 포함됐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요건에 북한의 위험 요소에 비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전년도 법안보다 감축 요건이 더 강화됐습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은 그 밖에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은 5년 단위 문구가 삭제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돼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핵물질 안전지수에서 5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핵물질 관리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전 세계 핵물질 보유국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구상 NTI가 22일 발표한 2020년 핵안전지수에서 북한은 핵물질 안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19점을 받았습니다.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1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보유한 전 세계 22개 나라 중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핵위협 방지 구상이 보고서를 발표한 첫 해인 2012년 이후 5회 연속 최하위, 꼴찌 기록입니다. 핵위협 방지 구상의 보고서는 2년마다 핵물질 보유국의 보안 조치와 국제 규범, 국내법상 안전 조치와 이행 능력, 핵물질 도난 위험 요인 등을 토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사관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같은 나라의 경우 핵 관련 시설 주변의 군사 규모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 점수를 매겨왔습니다. 올해 북한은 평가 항목 중 국제 규범과 국내법상 안전 조치와 이행 능력에서 각각 0점을 받으면서 전체 점수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총점 기준으로 2018년보다 1점이 올랐지만 2012년에 비해 3점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93점과 87점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76점으로 영국과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은 차례대로 19위에서 21위에 올라 북한과 함께 하위권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 장관을 지냈던 어니스트 모니즈 핵위협 방지구상 공동의장은 22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2년간 핵 안보에 대한 진전이 둔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overarching finding really is that nuclear security progress has slowed in the last 2 years. Based on this finding, our overall recommendation is that countries must strengthen and sustain political attention on nuclear security. 북한은 방사능 유출과 건강 위험성을 토대로 한 사보타주 지수에서도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보타주 지수는 핵물질 안전 부문과 달리 핵시설이 있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상 안전조치와 이행 능력에서 단 1점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보타주 지수에선 프랑스가 1위에 올랐고 미국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 공동으로 2위에 자리했으며 한국은 88점을 받아 공동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니즈 공동의장은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 위협들이 각 나라 지도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지만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은 재앙적인 핵폭발과 방사능 유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덴마크 공영방송 DR1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미국 우선주의인지 아니면 유럽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들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할 때 미국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지목하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했으며 모든 나라들이 굉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세계어업감시기구 등 8개 기관의 공동저자 15명은 22일 발표한 공동 논문을 통해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약 1,622척이 불법적인 조업을 했다고 밝히고 실제 선박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은 특히 중국 어선들은 16만 4천 톤 이상의 오징어를 2년간 불법 포획해 4억 4,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연구를 주도했던 세계어업감시기구의 박재윤 선임연구원은 한 국가의 선박들이 제3국 수역에서 자행한 불법 조업 중 이번 사례가 가장 큰 규모로 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대규모 북한 내역 조업은 북한의 조업권 판매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등 여러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북한의 소규모 어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전 세계의 57%가 북한 등 10개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개발기구 개발 이니셔티브는 22일 공개한 2020년 국제 인도적 지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9개 나라 2억 1,56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이 예멘과 콩고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5개 나라와 함께 각각 1,000만 명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1,090만 명을 포함해 이들 나라 전체의 8,830만 명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빈곤층의 4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다른 인도적 지원 집중국가처럼 높은 수준의 폭력적 충돌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함께 식량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